안녕하세요. 영화교입니다. 우리가 영화 보러 갈 때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인공이 누구인지와 무엇에 관한 영화인지입니다. 오늘은 이 주인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작가가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신뢰할 수 있는 등장인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관객을 영화 속 세계로 빠져들게 해야 하는데요. 관객이 영화 속 세계로 들어가는 가장 강력하고 신속한 방법은 관객이 진짜라고 받아들이는 행동을 하는 등장인물을 통해서입니다. 최소한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더 알고 싶어지게 만드는 입체적이고 살아있는 등장인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그런 등장인물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시나리오 책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방법에는 등장인물 전기 쓰기와 배경이야기 쓰기가 있습니다. 먼저 등장인물 전기는 출생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등장인물의 역사를 쓰는 것입니다. 등장인물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디 사는지, 어느 나라 어느 도시인지, 이야기가 시작될 때 몇 살인지, 형제나 자매가 있는지 아니면 외동인지,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어린 시절에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었는지, 부모와의 관계는 좋았는지 나빴는지, 학교에서는 어떤 아이였는지, 활발하고 외향적이었는지 아니면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는지 등 이렇게 등장인물이 태어날 때부터 체계적으로 생각해보기 시작하면 점점 등장인물의 신체와 외형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등장인물의 전기의 모든 정보가 반드시 시나리오에 드러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전기를 완성했을 때 등장인물을 정말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배경이야기입니다. 배경이야기와 등장인물의 전기는 똑같지는 않지만 등장인물의 중요한 내력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비슷합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배경이야기는 영화 속 주인공의 감정, 행동, 그리고 선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특정한 과거의 사건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로 영화에서 주인공이 필요로 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배경이야기를 이해해야 관객은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영화 양들의 침묵의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What is your worst memory of childhood? Death of my father. My mother died when I was very young, so my father had become the whole world to me. When he left me, I had nothing. I was 10 years old. 이런 질문이 바로 배경이야기에 해당됩니다. 물론 등장인물의 전기와 마찬가지로 배경이야기의 모든 정보를 반드시 시나리오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단계를 거치고 나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등장인물의 출생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인물의 삶을 정리했다면 이제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등장인물의 삶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인물을 형성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인물을 드러낼 차례입니다. 인물은 영화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의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인물의 삶을 직업적, 개인적, 내밀한 삶으로 나눠서 쓰기도 하고 크게 캐릭터의 특징과 성격 묘사로 나눠서 정리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캐릭터의 특징과 성격 묘사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즉, 한 캐릭터에게 어떤 특징을 부여하고는 그것으로 캐릭터의 묘사가 완성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키가 크거나 작거나 머리가 길거나 짧거나 하는 것들은 그저 한 캐릭터의 특징에 불과합니다. 이것만으로 캐릭터의 내면 세계가 드러날 수 없습니다. 캐릭터 특징은 겉으로 관찰 가능한 모든 자질들을 의미합니다. 성격 묘사의 핵심은 캐릭터의 내면 세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인물의 진정한 성격과 내면의 모습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인물의 행동입니다. 인물의 행동과 인물이 반응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성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관객은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행동을 하는 캐릭터를 보면서 캐릭터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등장인물은 우리가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처럼 속속들이 알 수 있게 되고 캐릭터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나리오를 쓸 때 그 인물의 행동을 자연스럽고 일관되게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등장인물을 보는 관객들은 그 상황에서 인물이 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대사를 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등장인물은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영화 속의 캐릭터들은 서로 누가 주인공인지 누가 적대자인지 누가 조연인지 모릅니다.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 캐릭터가 있다면 실제 영화에서 절대로 살아있는 인물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양들의 침묵의 처음 5분을 살펴본 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나리오를 쓰거나 영화 공부를 할 때 영화의 첫 시작부터 15분 정도까지의 부분을 보면 참고할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시나리오를 쓸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막막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페이드인 되면서 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듯이 지금부터 15분 정도의 구간은
이야기를 설정하는 부분으로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배우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주로 작품의 시작 부분에 등장하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바로 타이틀 시퀀스라고 합니다. 제목과 함께 감독과 배우, 주요 제작진 등의 정보가 나열되는 시퀀스입니다. 주인공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혼자 훈련 중인데요. 잠시 다른 쪽을 보면서 숨을 고르다가 프레임 아웃합니다. 영화에서 그냥 찍는 샷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짧은 순간에 우리는 주인공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여자이며 FBI 교육생이고 혼자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카메라는 달리는 주인공을 따라갑니다. 아직까지는 아무런 대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주인공이 숲에서 달리는 장면을 찍는다면 어떻게 찍고 싶나요? 만약에 이것보다 더 넓은 샷으로 찍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의 샷보다 더 넓게 찍었다면 같은 속도로 움직여도 비교적 느리게 달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나라면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하고 생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물을 넘어가는 실제의 시간 그대로를 담아서 끊지 않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컷을 많이 나눴다면 지금보다 훈련 과정이 비교적 덜 힘들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첫 대사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나중에 촬영을 할 때 배우의 동선과 카메라의 움직임을 참고해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스탈링이 프레임 아웃을 하고 혹시나 이전에 옷에 있는 마크를 보지 못했을 관객을 위해 크게 FBI 로고가 박힌 모자를 쓴 요원을 보여주면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컷으로 5개나 6개로 나눌 수 있는 것을 이 영화처럼 약 46초의 한 테이크로 보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디엄샷에서 미디엄 클로즈업으로 끝납니다. 동료 요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훈련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스탈링이 사무실로 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익스트림 롱샷으로 장소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샷은 장소 자체만 보여주는 설정샷처럼 보이다가 카메라가 줌인하면서 건물 안에서 빠르게 걷고 있는 스탈링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대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주인공의 이름 전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후 한참 동안 대사 없이 주인공과 주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른 교육생 동료들에 비해 왜소하고 키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특히 이 샷에서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르게 패닝을 해서 팻말을 보여줍니다. 여기서의 패닝은 인물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영화가 시작하고 거의 5분도 안 지났지만 혼자 훈련하던 곳에서 사무실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관객은 많은 정보를 보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사실 아직 고민 중이어서 추후에 커뮤니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학교였습니다.